이번 영상은 이제 진원도 그리고 원통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단은 진원도와 이제 원통도의 이제 공차역, 즉 공차 값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은 확실한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겁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공차 값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 표준적인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부합이 될 수 있고 부합되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아무런 기준이 없을 때 표준적인 방법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 장비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이제 가공 단가가 올라가니까 좀 줄여야 되느냐 해서 조금씩 실험을 하면서 자기 회사만의 값을 찾아볼 수밖에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기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격 시험을 볼 때 만약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일정 기준,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앞서서 이제 진직도 그리고 평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하공차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는 일단 그 기하공차의 일반공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공차 값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밀하지 않은 거니까. 뭐 일반적으로 맞춰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건데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 정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맞추는 건데 표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일반공차, 기하공차의 일반공차, 진원도와 원통도의 일반공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KS 규격 문서에 나와 있는 건 이 일반 공차 값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세세적으로 어떤 기구에다가 공차 값을 진원도를 얼마를 주세요 이런 것들은 KS 규격엔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S 규격에 나오는 이제 규격 넘버로는 KSB ISO 2768-2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형체에 대한 기하공차, 즉 기하공차를 기입 안 했을 때의 그 형체에 대한 기하공차가 있고 전에 이제 진직도와 평면도를 했고 이번에는 진원도입니다. 진원도하고 원통도가 섹션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진원도의 확장이 원통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죠. 약간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진직도하고 평면도는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도에 대해서 보면은 진원도에 대한 일반공차, 여기서는 일반공차라고 표시하죠. 표시 안 된 이제 기하공차라고 얘기하고, 주소가 붙지 않은, 기하공차 표시가 붙지 않은이라고 얘기하라고. 일반공차는, 자, 지름의 공차. 네, 여기 나와 있죠. 기준. 지름입니다. 즉, 치수 기준은 지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차할 때 일반적으로 어디서 찾아요? IT 공차표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IT 공차에 이제 몇 급이냐 하는데 대부분 자격시험에서는 이제 5급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5급이다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제 이전에 진직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5급 아니에요. 5급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5급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기준이 없을 때는 IT 공차를 이용을 해서 공차 값을 설정을 한다. 그것까지는 왜 이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표예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표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설정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값을 설정하려면 기준 치수라는 게 있어요. 기준 치수. 기준 치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다? 지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약간 좀 애매할 텐데 진원도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얼마나 원이냐, 제대로 된 원이냐를 설명을 하는 건데 원의 정의는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 즉 반지름. 반지름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기준 치수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원래는 반지름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진원도라는 게 우리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했지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뭐 지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름이 이게 우들우들 가는 거기 때문에 지름에서 편측으로 얘가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원래 반지름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무에서 또는 도면에서 원의 형태를 가진 애를 반지름을 기입하는 경우가 없어요. 반지름을 잘 기입 안 합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도 야 지름이 10인 환봉 하나 갖고 와 라고 하지 야 지름 10짜리 환봉 갖고 와 그러지 야 반지름이 5인 환봉을 갖고 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면 반지름을 측정하려면 특정한 장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측정을 할 때 먼저 나오는 건 지름이에요. 반지름 측정하려면 지름을 잰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반지름은 다이렉트로 측정이 불가능한 요소예요. 지름을 구해서 반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반지름만 전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원형 형체를 가진 거에서는 지름을 바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래서 원형 형체에 대한 호칭은 전부 다 지름을 기준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름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개념으로는, 원의 정의의 개념으로는 반지름이 기준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용을 할 때는 반지름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지름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지름이 가지고 있는 공차값과 동일하다. 즉 이게 무슨 의미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기하공차를 붙이지 않았을 때 기하공차라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형체는 치수가 가지고 있는 공차의 영역이 있어요. 즉 어차피 수치적으로 그 공차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치수가 가지는 공차 값도 형상을 규정하는데 어느 정도, 형상의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를 규정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예요. 단 우리가 기하공차를 붙인다는 건 그 치수공차로 규정한 그 범주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정밀한 공차를 붙여주는 게 기하공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붙이면 지름공차와 동일하다지만, 뭐 지름공차가 애매한 애들은 표 4에 따른 원주 방향 흔들림 공차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름공차를 확인을 해요. 그렇죠? 지름공차를 확인하는데, 지름공차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그 지름에 주어진 공차값이 반드시 원주방향 흔들림 공차 이하여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원주 흔들림 공차, 이 표에서 원주 흔들림 공차로 가면 이렇게 나오죠. 공차 등급 HKL에서 0.1, 0.2, 0.3. 그러면 이제 저거를 이제 등급을 뭘 쓸 거냐? 이제 일반적인 등급은 K등급이에요. 그래서 표준을 쓰면 이제 K등급을 쓰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일 작은 값, 요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값이 0.1이잖아요. 0.1을 외워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실제 설계할 때도 이걸 찾아보지 않아요. 그냥 0.1을 외워요. 제일 작은 값. 왜냐하면 이 공차값이 0.1을 만족하면 나머지는 다 만족할 테니까. 어차피 이건 일반 공차 범주는 0.1이면 우리가 기하공차 같은 경우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다투는데 거의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0.1이면 되게 러프한 거거든요. 그럼 0.1 이하로 줘도 돼요. 그러면 이게 0.1을 저는 외우라 그러놓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여기 안 오는 거죠. 이 표를 안 보는 거죠. 0.1을 외워놓고 다시 가서 원주 흔들림은 0.1이다. 그러면 이제 뭘 확인을 해요? 지름이 가지고 있는 공차값을 확인을 하죠. 공차값을 확인해서 그게 0.1보다 크다고 한다면 0.1을 주면 되겠죠. 그게 만약에 0.1보다, 지름이 갖고 있는 공차가 0.1보다 작다 그러면 지름이 가지고 있는 공차값을 주는 게 맞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일반 공차예요. 일반 공차. 그러니까 0.1도 일반 공차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공차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쵸?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쨌든 지름 공차나 저 흔들림 공차보다 작은 공차를 일반 공차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두 개 공차 중에 가장 작은 공차를 일반 공차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하공차를 붙였다라는 건 그거보다 더 정밀한 공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름 공차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채점, 만약에 제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관이다라고 하면 공차값을 여기다 입력을 했어. 그게 지름 공차랑 똑같아. 그럼 뭐예요? 감점이지. 왜? 표기할 필요가 없는데 표기를 했잖아. 일반 공차에 들어오는데 왜 표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진원도 공차를 설정을 할 때는 무조건 지름 공차보다 작게, 그러니까 일반 공차보다 작게 설정을 해야 되니 일단 요 값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그거보다 작게 선정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뭘 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제 IT 공차를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름 값이 있으니까 지름 값을 가지고 이제 IT 등급을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몇 급을 쓸 거냐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아공차를 붙여주는 형태는 요 원의 표면이 어떤 역할을 해요. 뭐 어디를 가이드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끼워진다든가. 우리 아까 이제 사용 예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끼워 맞춤. 보면 베어링에 껴지는 축, 이것도 껴지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끼워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끼워지는 곳에 끼워지는 형태의 원형들은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차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끼워 맞춤 공차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20파이 축이다. 20파이 축이다라고 하면 20파이 축에서 뭐 끼워 맞춤이 H6,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H6잖아요. H6. 그러면 H6하고 값이 똑같다. 그러면은 기입하는 게 맞나요? 틀리는 게 맞나요? 하지 않는 게 맞나요? 하지 말아야죠. 기형차를 기입하면 안 돼요. 왜? 끼워 맞춤 공차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 범주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기아 공차를 진원도를 기입을 한다는 건 우리 진원도의 정도가 결국은 그 H6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IT 공차가 쓰고 있는 게 뭐예요?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몇 급을 써야 돼요? IT 5급을 써야 돼요. IT 공차에는 5급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IT 공차에 5급을 쓴다는 건 우리가 축을 쓸 때 기준으로 쓰는 게 H6 아니면 G6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IT 5급을 강사들이 왜 쓰라고 해요? 6보다 작아야 되니까. 공차의 범위가, 기아공차의 범위가 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그걸 이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6하고 똑같을 거면 기입할 필요가 없지. 왜? 이미 끼워 맞춘 공차에서 그 정도의 범주를 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6보다 크다고 한다면 기공차를 안 줘도 이미 치수불이에요. 치수불. 그렇잖아요. 이미 치수로 불량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지.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끼워 맞춘 범주를 벗어나면 이미 그 범위 자체가 그 진원도의 범위 자체가 그걸 벗어나 버리면 이미 그쪽은 치수 불이 났기 때문에 걔는 기아공차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끼워 맞춘 그 치수 불로 불량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명기를 하냐 이거야. 같은 값을 쓸 거면. 근데 대부분 이제 IT 5급으로 막 선정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IT 5급을 선정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뒤져보면 IT 5급으로 선정을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냐? 아, 이건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가서 봐야지.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요런 표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베어링. 베어링의 끼워 맞춤표. 거의 보면은 G6, H6, H7, 그쵸? H7이면 여기 5급 쓰면 맞을 거 아니야. 그쵸? JS6 맞죠? K6 맞죠? H8 맞죠? H7 하면 5급 쓰면 되잖아. 다 얘네보다 작잖아. 근데 5급 쓰면 안 되는 애가 뭐예요? JS5, K5, M5. 얘네들 5급 쓰면 안 되죠. 5급 쓸 거면 얘네들이 나왔는데 5급을 거기다 이 기아공차를 넣을 거면 안 넣는 거지. 일반 공차잖아, 그건. 일반 공차인데 기아공차를 왜 기입해? 일반 공차면 기입 안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찾아봐요. 저기 이제 여러분들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 보면 JS5 나온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축 중에. 왜? 이 조건에 들어오면 되니까. 볼베어링. 직경 182 이하. 182 이하인 거 많죠. 볼베어링 껴지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전산능력 기능사. 그러면 JS5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베어링이 껴지는 부분이잖아. 동작하는 부분이잖아. 기아공차가 중요하잖아. 여기에다 뭘 넣어요? 흔들림을 넣죠. 대부분 흔들림 넣을 거예요. 축이니까. 베어링이 껴지는 축이니까. 흔들림을 넣어. 근데 흔들림 값을 봐요. 흔들림은 거의 직경값으로 넣거든요. 직경값으로 넣어요. 흔들림은 직경값으로 넣는데
직경값으로 넣게 되는데 5급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JS5는. 근데 대부분 5급으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H6까지 쓰니까 6보다 작은 거 써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6, 7, 6, 7 이렇게 거의 저 끼워 맞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기아공차 선정을 할 땐 6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5급으로 그냥 쓰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5급이잖아. 얘 때는 5급을 쓰면 안 돼. 얘 때는 어떻게 해야 돼? 4급 써야지. 못해도. 4급보다 낮은 선생님 3급 쓰면 안 돼요? 3급 써도 돼요. 왜? 저보다 작으니까. 상관없어요. 3급 쓰면. 가공 단가만 올라가겠지. 더 정밀하니까. 가공 작업자가 이거 맞추기 힘든데요. 스페셜인데요. 이런 얘기 하겠지. 그건 상관없는데 3급 2급을 쓰겠다. 2급 써도 되고 1급 쓰고 1급 써도 되고 다 틀린 게 아닌데 5급 쓰면 뭐예요? 틀린 거지. 일반 공채인데 왜 표시했어? 표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되게 지금 요새 강사님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요새 강사님들은 왜 IT 5급을 쓰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그 강사님들 잘못이 아니라 그 강사님들이 선생님한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기아공채 할 때는 IT 5급에서 고르세요 라고만 배운 거예요. 왜 IT 5급에서 고르라는지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줬어. 선생님이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쵸. 어쨌든 그걸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여지껏 만난 그 어떤 선생님도 이 이유를 아는 선생님이 없어요. 왜 5급을 쓰는지. 대부분 선생님 왜 IT 5급을 써요라고 제가 반문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전산응용 기계적 기능사에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유가 돼요. 대부분 제가 정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도면에다가 등각법이라고 입체 도면에다가 등각법이라 쓰는 거 잘못됐다. 도면에 등각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삼각법이라는 거 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강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강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은 강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그래도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이유야?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되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공학을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도면을 그리는 엔지니어링 공학이라니까요. 뭐 역사 외웠어? 역사 외우는 거야?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고 그거 외우는 거야? 뭔가 되게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와 근거와 그런 게 명확하게 있는 그런 학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내가 설계를 했는데 내 설계랑 내가 생각한 설계랑 다르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면은 그게 누가 답을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왜 이러는지 다 분석하고 찾아내고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거기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실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야 여기 이렇게 문제 있어. 이거 문제가 뭔지 찾아봐. 그러면 도면에 있는 자기가 기입한 치수다고 내가 기입할 대로 다 기입했고요. 도면 할 대로 다 했고요. 문제될 거 없어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일해요. 진짜 그런 식으로 일해요. 끼워 맞춤 공차 제대로 넣었고요. 왜? 그거 원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학습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JS28에 JS5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쪽에 만약에 흔들림 공차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8에 IT 4급을 보셔야 돼요.
4급 이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IT 공차에서 왜 우리가 5급을 썼냐, 그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가장 낮은, 많이 쓰는 그 급수가, 끼워 맞춤에서 쓰는 급수가 6급이 가장 많아요. 6급, 7급, 6급, 7급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다 피하기 위해서 그럼 5급으로 퉁치면, 무조건 5급으로 하면, 솔직히 말하면 H7이다. 이때 5급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 값 선정하는데. 6급 하셔도 돼요. 왜? 7보다만 작으면, 7급보다만 작으면 돼요. 5급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누가 5급이 정답이라 그랬어, 대체. 5급이 정답인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끼워 맞춤 공차보다 작아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몇 급을 쓴다.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IT 공차표에서 몇 급을 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하 공차를 표기하는 쪽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차가 몇 급이냐. 그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보다 낮게. 선생님, 거기는 끼워 맞춰지는 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치수 공차로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치수 공차보다 작게.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제는 IT 5급에서 선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절대. 주어져 있는 공차값보다 작은 값으로 입력이 돼야 돼.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 끼워 맞춤이 나오면 그 끼워 맞춤에 몇 급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 이 급보다 작으면 돼. 근데 그거보다 얼마나 작을 거냐는 내가 실제 사용하는 기구에서 내가 설계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난 좀 더 정밀해야 돼. 그러면 두세 단계 더 다운시켜서 잡는 거고, 그렇게까지 정밀할 필요 없어. 그냥 가공 단가를 좀 줄여야 되니까 한 단계만 낮아주면 돼. 그럼 바로 그냥 선정된 값보다 한 단계 낮게 잡아주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진원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끼워 맞춤 공차에 따라서 그 공차 값보다 작게, 거의 대부분 끼워 맞춰지는, 여기 보면 끼워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진원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케이스가 다 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끼워 맞춤, 아까 흔들림 볼 필요 없어. 여기 있는 끼워 맞춤 공차들이 그 흔들림 얼마 있어요? 0.1이었죠. 걔보다 무조건 작아요. 걔가 나올 일이 거의 없어. 우리가 기하 공차를 기입해야 되는 곳은. 일반 공차를 따질 때는 모르겠지만, 기하 공차를 기입하는 곳은 절대 걔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어. 끼워 맞춤이. 그러니까 끼워 맞춤을 확인을 하고 그 끼워 맞춤이 갖고 있는 IT 공차 등급보다 낮은 값으로, 기준 치수는 뭘로? 직경 값으로. 그렇죠? 직경 값으로. 네, 그렇게 해서 기준 치수를 잡아가지고 IT 공차표에서 선정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JS5다 그러면 이제 요 위쪽으로 와서 IT 공차표로 오겠죠. 이거 왜 안 올라오니? 오래 걸리네요. 좀 버벅거려. 여러 개 띄어놔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까 JS5였으니까 20파이다 그러면 18에서 30 사이에 IT 4급이니까 6미크론 0.006이 되는 거죠. 공차값. 진원도의 공차값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렇게 값을 선정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건 됐죠. 이제 요거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뭐가 좀 버벅거리는데, 제가 쓸데없이 설명 욕심이 과해가지고 여러 개 띄웠는데 쓸 일이 다 없네요. 띄워놓은 게. 혹시 몰라 끼워 공차 찾아볼까봐 내가 이거 다 했었는데 이것까지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원도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진직도입니다. 진직도 원통도. 아이고 닫아버렸다. 다시 띄워야겠네. 자, 일단은 진직도 및 편명도와 다르게 이제 원통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통도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이게 평면도라는 건 진직도의 두 방향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직도예요. 그래서 기준이 다 진직도랑 똑같은데, 원통도는 진원도하고 진직도가 합쳐져요.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통도에 대한 거를 볼 거냐, 그러니까 진원도에 대한 거를 공차값을 기준을 잡을 거냐, 진직도에 대한 공차값을 기준을 가지고 공차값을 잡을 거냐, 그게 싸워요. 싸워서 뭐라고 하냐면 대놓고 시작부터
규정하지 않는다. 일반공차 나는 뭘로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진원도 가지고 해야 될지 진직을 가지고 해야 될지 설계자가 알지 내가 어찌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비고가 나와 있어요. 원통도 공차는 반대되는 진원도 공차, 직진도 공차, 평행도 공차 3개의 성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3개의 성분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통도를 가급적이면 지시하지 말고 각 성분은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반 공차에 제어된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이게 근본적으로 원통도는 뭘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가급적 쓰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쓰지 말고 원통도가 필요하면 진원도 따로 하고 진직도 따로 하고 평행도 따로 해라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따로 해 웬만하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이제 좀 틀린 얘기고 원통도가 있으니까 쓰는 게 나아요. 자, 비고 2가 나옵니다. 기능적인 이유로 원통도에 대한 공차는 진원도, 진직도, 평행도가 아까 섞여 있다 그러잖아요. 이 3개에 대한 일반 공차의 조합 결과보다 작아야 한다. 대신 일반 공차의 기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규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도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값은 진원도보다도 작아야 하고 진직도보다도 작아야 하고 평행도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원통도를 정하려면 그 부분에 진원도 공차를 확인을 하고요. 진직도 공차도 확인을 하고요. 평행도 공차도 확인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쓰시면 돼요. 일반 공차도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밀 공차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입하는 원통도 공차라고 한다면 기입하는 부분에 진원도, 진직도, 평행도를 전부 다 산출하세요. 산출을 하시고 그거보다 그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제일 작은 값.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평행도를 측정하는 기준 치수. 어차피 우리는 IT 공차표 가지고 하니까. IT 기준 치수. 결국은 이제 진직도를 가지고 하는 기준 치수. 그러면 직선부의 길이겠죠. 측정되는 직선부의 길이고 평행도도 측정되는 직선부의 길일 거예요. 아마 이 2개는 같을 확률이 높아요. 진직도와 평행도 요 값은 같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같은 길이를 측정을 할 테니까. 다른 건 뭐냐면 얘 지름입니다. 진원도는 지름이죠. 길이가 아니라. 그럼 결국 지름과 길이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원통이 이렇게 있으면 측정하는 길이가 요 길이잖아요. 원통. 이 길이가 더 기냐 아니면 이 지름이 더 기냐예요. 그럼 우린 작은 값을 취하는 거니까 만약에 길이 값이 지름 값보다 크다 그러면 지름 값으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길이가 지름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길이 값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값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두 번째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궁시렁 되는 거죠. 아이씨, 이거 기준이 뭐지? 나는 장담 못해. 장담 못하겠는데, 야, 그래도 쓸 거면 기준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건 이제 뭐 KSA ISO 1101에 따른 개별적인 원통도에 대한 공차에 관련 형상에 대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끼워 맞춤의 경우 포락선 요구 표시대로 뭐 2가 적합하다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아셨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지름을 가지고 할 때는 진원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끼워 맞춤 공차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끼워 맞춤 공차보다 진원도를 가지고 할 거냐 결국은 이제 싸움이 이제 직진도하고 평행도는 같은 확률이 높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결국 저거의 싸움은 진원도하고 직진도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작은 값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짧게 끝났네요. 요렇게 값을 선정하면 된다라는 거 아시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차값 진원도나 원통도의 공차값은 저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